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객 가치 평가, 생애 가치 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기초적인 생애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뭐 조금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뒷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보실 내용은 어, 가장 기본 모델이죠. 베이직 모델. 그래서 요런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이 되어 있는 요 방법을 좀 보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세일즈에서 다이렉트 코스트, 마케팅 코스트 제외한 그런 모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유지율을 고려하는 그런 모델이죠. 음, 이 중에서 요거 지금 보시는 요 모델하고 앞 페이지에 있는 그 요런 모델을 융합한 그런 모형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자, 어떤 특정한 고객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일단 일정한 어떤 특정 고객이 있습니다. 커스터머가 있는데 이 커스터머의 어, 1년 평균 구매액, 그러니까 에버리지 세일즈가 되겠죠. 에버리지 세일즈 금액은 예를 들면 250달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50달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어, 컨트리뷰션 마진 또 그로스 컨트리뷰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셨는데 그런 공업 우리가 이제 그 컨트리뷰션 마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컨트리뷰션 마진이란 것을 세일즈 금액에 곱하기 0.3 정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0.3으로 그러면 250달러니까 이 고객의 평균 컨트리뷰션 마진은 250달러 곱하기 0.3이 되겠죠. 예. 그러면 아마 금액이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 뭐 75달러가 되겠죠. 예. 이게 75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회사의 제품을 이 고객이 1년 동안 250달러 만큼 구매를 하는데 세일즈 금액이 그 중에 30%가 마진이라는 거죠. 그래, 프로핏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70%는 뭐냐? 70%는 앞에서 보신 그 어, 제조 비용이죠. 예, 제조 비용, 프로덕션 코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빼고 남는 부분이 75달러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타임을 계산해야 되는데 라이프 타임을 아이고 라이프 타임을 한 10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0year, 10 years.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 유지율이라는 게 있었죠. 리텐션 레이트. 리텐션 레이트도 나중에 필요하니까 리텐션 레이트를 여기서는 70%로 가정하겠습니다. 70% 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LTV 계산을 해 보실 텐데요.
LTV 모델 중에 이제 가장 기초 모델이 이 컨트리뷰션 마진, 이게 뭐 그로스 컨트리뷰션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그로스 컨트리뷰션이 75달러에 해당되고, 어, 이게 사실 이제 누적 개념이니까 10년 동안의 금액이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75달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리텐션 레이시 70%니까 0.7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0.1. 우리가 빼먹었는데 인터레스트 레이스를 10%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0.1이 되는 거죠. 나누기 1의 t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누적이 돼야 되니까 t는 1부터 10년 동안 금액이 되는 거죠. 10년 동안의 금액으로 다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75 곱하기 0.7에 1 플러스 0.1 분의 1 플러스 75 곱하기 0.7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2승,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75 곱하기 0.7 곱하기 1 플러스 0.1 분의 1에 10승까지 이렇게 다 더하는 거죠. 예,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게 아마 322.589 이 정도 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객은 그러니까 매년 한 250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려주는 고객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제조 원가를 고려해서 75달러 정도 연 평균 이익을 남겨주는 고객인데, 이 사람의 유지율 70%, 0.7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현재 가치로 환산해주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것들이, 네, 잠시만요. 아유, 요 뒤에 있는 요것들이, 예, 요런 요소들이 1년 뒤에 들어올 금액, 2년 뒤에 들어올 금액, 이런 것들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요런 형태의 요 모델, 요걸 그냥 우리가 LTV1이라고 할까요? 예, LTV1이라고 하면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했던 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디 갔을까요? 예. 요 모형이죠. 예, 요거 예, 보시는 요 모형인데, 요거를 LTV1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여기다가 우리 이제 리텐션 레이까지 고려를 한 거죠. 예, 일반적인 베이직 모델의 리텐션 레이스 고려한 거고요. 만약에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요거 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0.7이라고 곱해 준 거, 매년 현금으로 0.7 한 것을 빼주면 원래 이제 베이직 모델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약간 그 변형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가정을 하면, 이제 그 우리 모형에 보면 이제 그 사실은 조금 더 현실화된 모형은 요 모형이죠. 예, 요 모형인데, 그래서 요걸 계산하려면 세일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코스트 계산돼야 되고, 요거는 이제 계산되어 있죠. 우리 이제 0. 그 세일스의 0.3%에 해당되는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원래는 이제 그 액션 코스트가 또 빠지죠. 예, 액션 코스트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뒤에 있는 이런 모양의 그런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GC 안에 아까 말씀드린 sales 마이너스 다이렉트 코스트 마이너스 마케팅 코스트, 요 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LTV2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TV2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앞에 있는 유지율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 요소, 그 다음에 액션 코스트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LTV2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LTV2는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더 필요한 게 액션 코스트하고 마케팅 코스트를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마케팅 코스트를 3달러가 든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 코스트는 어, 아, 마케팅 코스트를 2달러로 하겠습니다. 2달러로 하고 액션 코스트는 5달러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수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t는 1부터 10까지 10년 동안 매달 그 돈이 발생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75달러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계산해 놨었기 때문에 75달러 곱하기 0.7 마이너스 요 마케팅 코스트를 빼줘야 되겠죠. 2달러. 2달러. 여기서 0.7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0.7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금액이 되는 거죠. 우리 저 유지율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잠깐 에러가 나서 제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다시 써볼게요. 손으로 쓰려니까 좀 불편하네요. 시그마 t 이퀄 1의 10승까지 그 다음에 75달러 곱하기 0.7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2달러가 있었죠. 2달러 2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금액에 대해서 1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0.1의 t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액션 코스트를 빼줘야 되죠. 액션 코스트는 단기적인 현금 흐름으로 봐서 한 번만 이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괄호를 하나 더 써줘야겠어요. 아이고. 괄호를 해주고 곱하기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 액션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풀었으면 75 곱하기 0.7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0.1의 1승 플러스 75 곱하기 0.7 마이너스 2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쭉 더해가지고 플러스 75 곱하기 0.7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0.1의 10승까지 다 더해 주신 다음에 맨 끝에다가 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액션 코스트죠. 이게 이제 금액이 305.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LTV1에서는 322.589달러 정도, LTV2에서는 305.3달러 정도의 어떤 그 가치가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의 10년 동안의 어떤 재무적 가치를
그리고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물론 뭐 여기서 0.7이란 거를 여기 그 75에서 2를 빼고 곱하기 0.7을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그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잠깐 달라지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그 교재들 보면 약간씩 수식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일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스트들, 그다음에 현재 가치, 그 10년 동안 또는 뭐 20년 동안의 현재 가치 개념으로 환산해서 보다 정교한 그런 이제 고객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모형이 말씀드린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봐시면 조금 더 현실적인 가정을 고려한 모형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비현실적인 오히려 비현실적인 가정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LTV 우리 이제 리텐션 레이트를 고려하고 그로스 컨트리뷰션을 계산하고 다 똑같은데 다른 게 요거죠. n 곱하기 ACS라는 걸 고려해서 현재 가치 요초를 계산하고 액션 코스트 빼주고 요것만 이제 달라진 건데 요게 뭐냐 보시면 ACS라고 하는 것은 Average Acquisition Cost Saving per Customer Gained Through a Referral of Customer I at Time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이제 앞쪽에 n이라는 것도 있는데 NIT라고 하는 것은 Number of New Action at time t due to reference customer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요소가 이제 더 추가된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고객을 우리가 유치하면 그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획득 비용이라는 것을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획득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가치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친구 추천 고객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고객 중에서 그냥 어떤 그 뭐 할인이나 아니면 우리의 광고 비용 같은 것을 투자해서 광고를 보고 우리 기업의 고객이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고객이 어, 자기가 아는 어떤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어떤 기업의 제품이 좋더라 한번 너도 한번 써봐 그런 어떤 추천을 받아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친구 추천해준 친구가 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커스터머 I라고 된 거는 어떤 특정한 고객이 어, 그 어떤 친구 추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왔다면 그 새로운 고객에게 우리가 획득 비용으로 지급해야 될 액션 코스트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할인 쿠폰 같은 걸 막 주고 해야 되는데 추천 고객 같은 경우는 다른 고객이 추천해 준 고객은 그런 할인 같은 걸 안 해줘도 우리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획득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여진 그런 이제 획득 비용의 평균값에다가 그 추천해준 친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여러 명인 경우에는 앞에다 이제 n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평가를 하는 고객이 I라는 고객이 있는데 이 I라는 고객이 자기 친구 J도 데려오고 뭐 H도 데려오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을 데려왔다. 뭐 세 명, 두 명을 데려왔다 그러면 N이 2가 되는 거고요. 예, 여기 세 명이 뭐 G도 데려왔다 그러면 N이 3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 J라는 고객이 원래 정상적인 경로로 우리의 새로운 고객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1년 획득 비용이 한 $10 정도 들었을 텐데
I라는 고객이 추천해서 왔기 때문에 한 $5만 획득 비용이 들었다. 그럼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친구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러면 $5 정도의 액션 코스트 세이빙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5 정도가 말하자면 이 I라는 기존 고객이 우리 회사에 도움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5라는 것을 I란 고객의 가치에다가 더해서 고려하자라는 개념이 여기 있는 incorporating word of mouth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WOM 마케팅에서 WOM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word of mouth.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통 구전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친구의 어떤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이 되는 경우도 이제 구전 효과에 의해서 고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치 평가에 반영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을 많이 소개해서 어떤 내가 그 고객인 기업 제품을 많이 사게 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고객이죠. 그러면 그 고객의 가치를 어느 정도 조금 더 인정을 해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은 물론 뭐 추천 친구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얼마나 그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액션 코스가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몇 명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고객에 대해서 다 이렇게 추적하는 것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모델을 쓰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데이터만 있다면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면 뭐 가능한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은 조금 더 이제 그 현실적인 그런 이렇게 보통 고객의 추천 가치라고 얘기하죠. 커스터머 레퍼럴 밸류라고 해서 뭐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커스터머 레퍼럴 밸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커스터머 레퍼럴 밸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그 추천해준 고객 가치에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사용하자, 가치를 인정해주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떤 고객이 우리 회사 제품을 좋다고 막 소개를 해줘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도움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에다가 그런 추천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자라는 개념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말씀드린 CRV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 커스터머 레퍼럴 밸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밸류 매트릭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커스텀 밸류 매트릭스에서는 LTV 평균 LTV 1년 후에 평균 LTV하고 1년 후에 평균 CRV 아까 말씀드린 커스텀 레퍼럴 밸류를 비교해서 이게 이제 하이냐 로우냐에 따라서 어떤 그 고객의 어떤 포지션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1년 후에 추천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와 뭐 추천 가치는 낮은 경우, 그다음에 LTV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LTV도 높으면서 추천 가치 높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챔피언이라고 된 거,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제품을 많이 사줘서 기여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만약에 친구들도 많이 추천해줘서 우리 고객이 되도록 해주면 가장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상태고 그 사람의 가치도 별로 높지 않고 그다음에 CLV 친구 추천도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건 별로 안 좋은 거고 LTV만 높은 경우 친구 추천 별로 안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부유층 그다음에 이제 가치는 별로 없지만 친구 추천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옹호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가장 좋은 포지션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도 LTV도 계속 높아지지만 친구 추천도 열심히 해서 CRV 말씀드린 친구 추천의 가치도 높아지는 경우가 가장 이제 바람직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자기도 많이 사주고 친구도 많이 추천해줘서 우리 회사의 고객이 되도록 해주면 정말 고마운 고객이라고 우리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LTV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 LTV에 대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LTV는 이렇게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럴, 그 친구 추천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가치가 계속 높아진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LTV 안에서 우리가 고려할 것이 아니라 CRV라고 해서 이 커스터머 레퍼럴 밸류라는 걸 따로 계산해 가지고 별도의 이 값을 계산해서 평가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이렇게 뭐 같이 이제 조인해서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매출액, 그다음에 뭐 비용들, 마케팅 비용, 제조 비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업 내부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에서 액티버리 베이스드 코스팅이라고 해서 회계학에 보시면 이제 활동 기준 회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비용 같은 것들을 그 적절하게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기 뭐 회계 수업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말하자면 비용 자체를 적절하게 그 비용이 투자된 그 어떤 매출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계학적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이런 LTV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TV 또는 CLV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고객의 장기적인 생애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장기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트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론적으로 조금 복잡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걸 측정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좀 응용을 하면 정교한 가치평가 모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그 예를 들어서 레퍼럴 밸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스 컨트리뷰션도 이게 뭐 평균적인 값을 사용하죠. 그다음에 사실 이 델타라고 하는 이자율도 매년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뭐 일정하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가정을 하고 씁니다. 물론 이제 매년 다르게 델타 값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그다음 이제 유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율도 매년 사실은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우리가 이제 추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액키션 코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평균적인 액키션 코스트를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로로 그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 됐는지에 따라서 요 액키션 코스트도 개별 그 개인별로는 다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금액을 다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예, 이런 거 또 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금 비현실적인 가정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뭐 조금 그 현실적으로 쓰기가 좀 애매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좀 고려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정교한 고객 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LTV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인터넷에 있는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 해당 사이트에 밑에 있는 사이트에 가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라이프타임 밸류 계산하는 간단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봤던 그 모델들하고 약간 수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고요.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의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객들이 이제 5명의 고객이 있는데 예, 지금 5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 한 번 방문 시에 평균적인 지출 금액, 그러니까 매출액이 되겠죠. 여기 1번 고객은 3.5달러, 2번 고객은 8.5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은 5.9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하는지를 봤더니 커스터머 1은 4번, 2는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2회, 일주일에 4.2회 고객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5명의 고객의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간단한 그 스타벅스의 LTV 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약간 가정이지만 스타벅스 사례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평균적인 매출이 나오는 거죠. 한 달에 지금 일주일 저기 그 일주일에 4번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고객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5달러를 사용하니까 3.5달러 곱하기 일주일에 4번 오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이게 14가 되나 봅니다. 예, 14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이 고객은 14달러의 어떤 매출액을 발생시키고요.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는 8.5 곱하기 3이니까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22.502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4달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이제 5명 평균 그 고객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면 24.3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고객들의 평균적인 매출액을 계산해 놓으시고 LTV를 이제 계산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이게 가정이 있죠. 그 가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average customer lifespan 우리 라이프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스타벅스 고객은 한 20년 정도의 라이프타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리텐션 레이스는 75%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핏 마진 퍼 커스터머 우리 이제 매출액 중에서 그 커피 원두 구매 가격 또 인건비 이런 거 빼면 실제로 남는 수익은 21.3%라는 거죠. 그러니까 24달러를 팔아도 이 중에 0.213 정도가 실제 수익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가게 주인이 가져가는 수익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rate of discount 그 interest rate이죠. 예, 우리 10%로 여기서 가정을 했고요. 1년에 10% 정도의 이자율을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average gross margin per customer's lifespa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고객이 일주일에 24.3달러를 구매하는데 그 중에서 프로핏 마진은 21.3%죠. 예, 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시면 지금 1년은 52주죠. 52주기 때문에 52주로 해서 일단 심플 LTV 이퀘이션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다른 이제 좀 현실화된 가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52주에 그 일주일에 평균 24.3달러를 구매하니까
52주 곱하기 24.30달러가 요게 이제 연 매출액이 되겠죠. 1년의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20년 동안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되는 걸 해보면 그냥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면 25,272달러의 어떤 LTV가 계산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다른 수식이죠. 지금 보면 52 곱하기 SC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P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진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그 구매 횟수, 평균 구매 횟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계산해 보시면 요 5.9, 4.2 요게 이제 24.30이 되겠죠. 보시면 5.9 곱하기 4.2, 4.30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마진율이 21.3%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 20년 동안의 어떤 가치는 5,489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원가를 고려 안 한 거니까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부풀려져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원가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남게 되는 그 수익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래디셔널 LTV 이퀘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보시는 이런 수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Average Gross Margin per Customer Lifespan이라고 해서 스타벅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1.3달러, 21.3%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272달러의 평균 구매 금액, 요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요 금액이죠. 25,272달러.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보면 그 아마 25,272달러를 0.213으로 해보면 이게 아마 대충 5,382.94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94라는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고 앞에 M 쪽은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앞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유지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요거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할인하는 그 수식을 썼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번에 보시면 앞쪽에 좀 단순하게 계산하는 수식이 있었죠. 예, 요 수식입니다. 요 수식인데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단순하게 좀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수식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11,000달러 정도의 LTV가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식도 약간 그 우리가 이론적 공부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LTV가 좀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그 고객이 실질적으로 남겨준 수익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스트들, 그 다음에 이제 20년 동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북마다 약간씩의 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면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어떤 수식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비용까지 그냥 고려해서 수익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요건 좀 안 좋은 방법이고 나머지는 다 뭐 괜찮은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대충 5,400달러부터 11,000달러 사이에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LTV 계산하는 사례 하나 보셨는데요. 뭐 스타벅스 사례고 이것도 뭐 보신 것처럼 5명의 고객만 가지고 한 거라서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좀
그 단순화된 사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실무적으로 계산해서 쓰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데이터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신 이제 RFM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LTV는 좀 이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를 그대로 써서 어떤 고객 가치를 평가하고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데이터가 많이 이제 확보되고 그렇게 된다면 뭐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런 과학적인 방법도 여러분들이 CRM에서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LTV에 대한 개념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커스터머 에쿼티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업의 어떤 기업의 모든 고객들의 LTV를 합쳐놓은 게 커스터머 에쿼티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수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커스터머 에쿼티를 가지고 어떻게 또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고객의 가치를 평가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고객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 가치까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